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판매한 차가 이게 지금 최근에 영상도 찍은 차량이거든요. 이 차가 지금 퍼졌습니다. 아니 내가 팔자마자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정말 시승해보고 리프트 점검하고 시운전도 굉장히 오랜 기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차가 좋아서 누유 한 방울 없어서 진행을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퍼졌어. 이게 지금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차를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엉망이죠. 지금 이게 엔진 오일입니다. 경유차는 이제 엔진 오일을 갈자마자 바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엔진이 한번 돌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도 이렇게 까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본네트뿐만 아니라 지금 언더커버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젖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젖은 상태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쓱 하기만 해도 엔진 오일이 지금 묻어 나오잖아. 이런 데도 지금 많이 튀어 있는 건데, 이게 엔진 오일을 이제 교체를 해서 보낸 건데 엔진 오일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엔진 오일 서비스랑 이제 브레이크 패드, 앞쪽 패드를 제가 교환을 해드렸는데, 엔진 오일 교체를 하면서 이걸 안 달아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엔진 오일 캡이 이제 엔진 오일을 주입할 때 열어서 이 구멍으로 이쪽으로 이제 엔진 오일을 넣는 방식이거든요. 엔진 오일 캡이 엔진 내부에 압력을 이제 막아서 이제 엔진 오일이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빠져가지고 이쪽에 올라가 있더라고. 압력을 못 받으니까 엔진 오일이 계속 뿜어져 나온 거죠.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정비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이제 살면서 한 번 한다 하더라고. 이런 실수가 정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손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짜증나고 불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회초년생분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산 건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사실 이게 엔진 오일이 정말 많이 새버리면 안쪽에 이제 실린더도 마모가 될 수 있고요. 엔진 오일이 완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주행을 해버리면 엔진이 제가 눌러붙어서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새면, 정말 많이 새버리면 이렇게 벨트 쪽이나 이게 발전기 쪽까지 이제 오일이 범벅이 되어 버리면 다 교체해야 돼. 여기도 지금 벨트에도 지금 엔진 오일이 묻어서 불진 않았는지 이런 거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커넥터도 혹시나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엔진에 손상이 갔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못되면 이건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실수를 한 거니까. 일단 고객님께는 어느 정도 정비를 다 해서 보내드린 다음에 1년 안에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해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둔 상황이고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고객님께서 엄청 불안해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중고차는 보통 팔고 나서 땡이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있잖아요. 이 영상 박제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제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좀 찍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캡을 닫았고 엔진 오일도 보충을 해뒀어요. 지금 엔진 상태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차에 얼마나 이제 또 정을 붙이려고 이렇게 또 해두시고.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차를 받은 거는 어제거든요. 이 차를 저희가 정비하는 동안 쓸 차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렌트비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손님한테 혹시나 이런 고장이 있어서 차를 맡길 일이 있으면 대차를 해드리려고 아반떼를 뽑아뒀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반떼를 안 쓰는 거야. 진짜 몇 달 동안 솔직히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점검을 정말로 시운전 오랫동안 해보고 리프트 점검해서 얘도 누유 한 방울 없는 거 확인하고 팔았으니까, 이렇게 차를 팔면 사실 AS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반떼를 쓰지도 않으니까 한 번도 못 쓰고 팔아버렸거든.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진짜 차는 그냥 하나 사둬야겠다. 이게 고객님한테 이렇게 차를 혹시 AS할 일이 있을 때 맡기면 빌려드리는 차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좀 똘똘한 녀석으로 하나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RPM을 보면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게 떨린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고 완전 일정하게 돼 있고, 냉간시기 때문에 RPM이 이제 1 이하로 떨어지는 것까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런 캡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차에 문제가 이제 정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엔진 오일 캡만 열어둬도, 아니 필터 뚜껑만 열어둬도 엔진의 소음 자체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내가 원래 타던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저도 예전에 아우디를 제 자가용이 많이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길 일이 많았었는데, 한날은 수리가 끝나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가려고 나가는 순간 뭔가 차가 울컥울컥한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카센터로 돌아갔죠. 알고 보니까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에 들어가는 그 호수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울컥거리는 게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사실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카센터 사장님들이 100%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시고, 혹시나 카센터를 갔다 왔다, 엔진오일 갈고 왔는데 뭐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카센터로 다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RPM은 지금 이제 1 이하로 좀 잘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냉각수 온도는 아직 안 오른 상태긴 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은 됐으니까 살짝 악셀링을 해서 엔진 소음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떨림이 심해지거나 엔진 소음이 이상해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차는 지금 더러워진 부분을 당연히 세척을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파이프나 이런 쪽 호수나 이런 데가 불어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커넥터 부분이나 벨트 부분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교체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 이 고객님께서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화를 안 내셔요. 아예 화를 안 내고, 내가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이뤄진 일이니까 화를 안 내시는데, 이 뭔가 그 마음에 슬픔 감정이나 이런 게 너무 전달이 막 돼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중고차를 팔다가 또 이런 일은 또 처음이긴 한데,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지 제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나면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 왜냐면 내 잘못이든 아니면 출고하고 나서 뭐 이뤄진 일이든 이런 일이 이제 좀 생길 때가 있는데, 어디까지 AS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고차 사면 불안하잖아 사실. 근데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웬만한 AS는 다 이뤄지고요. 옛날에는 사실 정말로 팔면 끝인 딜러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합리적인 선에서 AS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진 문제다, 미션 문제다, 이거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고장 나면 좀 많이 억울하잖아. 그리고 뭐 터보나 DPF 이런 것도 보증이 안 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터보나 DPF도 보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촉매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고가품인데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AS를 많이 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품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지 하면서 지레 이제 겁먹고 딜러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사비로 수리를 하고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뭔가 고장이 나면 내 차를 판매한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요 정도는 좀 AS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요런 정도는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와서 보니까 외판이 뭔가 문콕이 좀 있어요. 아니면 뭐 타이어가 많이 닳았어요. 요런 거는 이제 구매 당시에 같이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트가 해졌다, 천장이 더럽다, 요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딜러분들도 요런 거를 손님에게 고지를 잘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손님이 좀 억울하겠다 싶은 것들은 AS를 해주는 딜러도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제가 정말 깔끔하게 손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결을 드릴 거니까, 정말 당황했거든요. 진짜 갑자기 이거 출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차가 좀 울컥거린다, 이상하다 해서 점검을 받으러 오기로 했는데 인젝터 문제인가? DPF가 막 막혔나?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엔진오일 캡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저렇게 됐더라고.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좀 문제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는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차를 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에 오는 것이었습니다.